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생물 분류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무리로 묶어서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물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리로 묶어서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이고, 분류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생물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밝혀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다른 학문에까지 이제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에서 사람과 버섯과 식물이 있죠. 버섯은 이제 균류에 속하는 생물체인데,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야채에 가깝기 때문에 뭐 버섯은 식물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류를 정확하게 해보면은 이제 균류는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을 분류할 때 이제 어떤 체계를 사용을 할까요? 현재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고 있는 체계는 이제 가장 작은 분류 단계를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 그 다음에 이제 속, 과, 목, 강문계 갈수록 이제 범위가 커지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인접한 동끼리 묶어서 이제 구, 그리고 인접한 구 여럿을 묶어서 뭐 시가 되는 것처럼, 생물도 이제 유사한 종끼리 묶어서 속이 되는 거고, 유사한 속끼리 다시 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실제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종이 있으면, 이 고양이 종은 고양이하고 이제 유사한 종끼리 함께 고양이 속에 속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하고 또 다른 유사한 종들. 그리고 이 고양이 속은 또 다른 유사한 동물들하고 함께 이제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고, 고양이과에다가 또 뭐 곰이죠,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 유사한 과의 동물들을 묶어 놓으면 이제 식육목이라고 하는 목에 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다시 또 뭐 코끼리도 포함되고 사람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유류라고 부르는 동물들이 식육목을 포함해서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합쳐져서 이제 포유강이 되는 거죠. 포유강에 또 뭐 양수류, 파충류, 개구리,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을 더하면 척삭동물문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곤충이라든지 뭐 지렁이라든지 나머지 동물들을 다 합치면 동물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종은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죠? 같은 무리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분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딱 봤을 때 구분이 가죠. 일단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다른 종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종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A 잠자리하고 B의 이 강아지들을 한번 보세요. 얼핏 보기에 A에 있는 두 잠자리는 같은 종일 것 같지요. 그리고 B에 이제 이 개는 무척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입니다. 그죠? 근데 A는 사실 다른 종이에요.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교배가 불가능하거나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생식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같은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이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
그런 생물들의 무리를 같은 종으로 분류합니다. 생식이란 것은 자기하고 닮은 자손을 만들어서 이제 종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식 능력이 있는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짝짓기가 가능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때 같은 종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컷, 말, 수컷, 당나귀 사이에 이제 자식이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 생물이 이제 노새입니다. 노새. 이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 노새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 노새가 또 다른 새끼를 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일 수밖에 없어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거도 마찬가지죠. 암컷, 호랑이, 수컷, 사자 사이에 라이거가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거는 보통 자식을 또 못 낳기 때문에 호랑이하고 사자는 또 이제 같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런 종의 개념을, 이런 종의 정의를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종 개념. 그냥 종 개념이면 종 개념이지 왜 생물학적 종 개념이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이 아닌 종 개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태학적 종 개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형태학적 종 개념이니까 형태로 따진다는 얘기겠죠. 오로지 형태, 겉모습만 가지고 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형태학적 종 개념이 됩니다. 자, 생물학적 종 개념은 오로지 이제 생식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생식. 교배가 가능한지. 교배를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종 개념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모든 생명체의 종을 다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오로지 생식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성생식하지 않는 종, 세균들끼리 뭐 짝짓기를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무성생식하는 종에는 이 생물학적 종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멸종한 종. 화석만 보고서 교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추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멸종한 종에게도 이 생물학적 종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생식력 기준으로만 이제 그 종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DNA 염기 서열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을 이제 전부 고려해서 종들을 나누는 거죠. 종들을 나누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연관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무리를 지어봤더니 대략 이제 다섯 개의 개로 나뉘는 거죠. 식물계, 식물계는 식물이겠죠. 동물은 동물계에 속하고 버섯, 곰팡이를 균계라고 합니다. 균계, 버섯과 곰팡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글레나 다시마, 뭐 아메바 이런 것들 있죠. 뭐 다시마는 식물은 아닙니다. 미역 뭐 이런 것들, 김 이런 것들은 원생생물에 속해요. 원생생물계. 자, 이 네 가지 개는 핵이 있는 생물이죠. 진핵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들은 진핵 생물에 속해요. 자, 그렇지만 핵이 없는 생물은 원핵 생물이죠. 각종 세균들, 남세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은 이제 핵이 없죠. 핵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개의 개로 나누는데, 사실은 개보다도 이제 더 큰 개념이 있죠. 종속, 과목, 강문, 개에서 끝나지만 이제 개보다도 더 큰 범위는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핵생물 영역에 이 4개의 개가 속하는 거고,
그리고 고세균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세균 영역, 세균 영역은 원핵 생물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아이고, 세균 영역이죠. 진핵생물 영역, 고세균 영역, 세균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고세균은 조금 혹독한 환경, 매우 짠 곳이라든지 매우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세균도 이제 원핵생물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진핵생물 영역은 다시 네 개의 계로 나뉘는 거예요.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류 체계,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 체계,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체계, 분류 체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 체계는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은 린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만들었죠. 린네. 우리 이제 1700년대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린네가 다윈처럼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분류 체계는 린네가 만든 이 체계를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이름 붙이는 방법, 종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 규칙, 요거를 또 린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학명이라고 그러죠. 학명. 종의 이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름을 쓰냐면은 속 이름 더하기 종 이름. 속이 종보다 이제 더 큰 범위인 거죠, 그죠? 더 큰 걸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작은 걸 쓰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 이제 이름 쓰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잖아요. 더 큰 걸 먼저 쓰고 작은 걸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 호모사피엔스 들어봤겠죠?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인류의 학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모가 속 이름인 거죠. 우리는 호모 속에 속하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종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자를 좀 삐뚤게 썼죠, 그죠? 이걸 쓰는 또 규칙이 있어요. 전체를 이제 이탈릭체로 써야 됩니다. 이탈릭체. 이탈릭체로 써야 되고 맨 첫 번째 알파벳 있죠? H. 첫 번째. 처음에 나오는 이 알파벳은 대문자로 써야 돼요. 자, 이 규칙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